반갑습니다. 6월 1일 유다이아몬드 정행순입니다. 저는 아메이를 시작한 지는 이제 만 7년이 됐고요. 아주 어린 쌍둥이를 키우고 있었을 때 저희 집에 아주 10년지기 저희 아주 친한 친구로부터 아메이가 전달돼서 저희 집에 오게 돼요. 저희 집에 찾아온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저희 친구한테 한 15만 원 정도만 벌면 너무 좋겠다. 부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작은 마음으로 아메이를 접하게 되고요. 그때 제 마음은 저희 쌍둥이한테 책을 한 지를 사줬어요. 근데 그 책이 10개월 무이자로 결제를 하게 되면서 매달 15만 원씩 결제를 해야 되는 책이었었어요. 저희 신랑이 그 책을 사는 걸 몰라가지고 제가 그 책값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제가 아메이를 그냥 알아들으면 너무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아메이를 알아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때 제가 그 책을 사지 않았었으면 얼마나 후회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매일 일상에서 오는 기회를 너무 많이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20년에 뜰 직종과 사라질 직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걸 보면 100년 전에 해야 될 직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열심히 공부했는데 2020년 지나고 나니까 그 직업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 정말 그 현실을 조금만 더 잘 알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직업과 내가 갖고 있는 직종과 이 일이 가장 좋은 직업과 직종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10년 후에 그 직업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걸 정말 요즘에 경제적인 서적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알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로봇이 저희를 대체하고 있고 초고령화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한테 요즘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메르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저희들을 공격해 오고 있고 이런 세상에 저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일 나가서 당장 이런 세상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 저희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아메이를 세제 한 가지로 만나고 어떤 분은 아메이를 영양제 한 가지로 만나기 때문에 그 영양제 하나와 세제에 무슨 기회가 있어라고 그냥 넘겨버리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 안에 가치가 있는 기회가 전달되는 거라는 걸 꼭 잘 설명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광주에 저희 파트너가 이 은행권에 계시는 분이 계세요. 남편분이. 네, 그 남편분의 와이프가 이제 저희 파트너로서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고 싶다 남편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메이라는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그게 뭐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회사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기업을 분석하셔가지고요. 기업에 투자금을 지불해주는 그런 일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남편분한테 하는 얘기가 그냥 신용도 평가되는 분석 한 번만 해보시고 자기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분한테 알아봐 달라고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딱 2가지 페이지로 해도 되겠다 이 얘기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 가지는 뭐였냐면 저희 신용등급 아메이 신용등급을 한국신용평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분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을 다 평가하고 계신대요. 자기 원래 본업 자체가. 그래서 몇 조의 돈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 평가된 거 한 장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메이 회장님께서 미상공회에서 의장을 맡고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자기 와이프한테 하는 얘기가 넌 초보니까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 하면서 미상공회에서 의장이란 전 세계의 경제를 대표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아메이 하려고 한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하면서 자기 남편분이 말씀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글로벌 아메이의 회장님께서 상공회에서 의장직을 맡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보여드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메이 비즈니스를 뭔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메이를 바라본다면 1번은 회사가 정말 믿음직스럽냐, 회사가 신용평가가 너무 좋으냐, 우리가 매일 사업 설명을 할 때 상속되는 비즈니스다, 미래지향적이다,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회사가 신용평가 등급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정말 우리 아이한테 상속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없어져 버려.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초보일 때 아메이 할 때요. 스폰서한테 던진 질문이에요. 나는 상속 때문에 아메이를 하고 싶은데 회사가 없어지면 어쩌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었어요. 그런 것처럼 회사가 얼마만큼
기업력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기업력 있는 회사와 내가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제품이 유통돼야 된다면 그 제품이 내 이름을 걸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도 되느냐, 그것이 두 번째라고 봐요. 그래서 프로덕트 제품을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아이템에 유트라이트 제품이 첫 번째로 나와 있죠. 초이스 책자를 봐도 첫 번째 메인으로 나와 있는데 전 세계 기능 건강기능식품에 판매 1위라고 유일하게 문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시골의 농사꾼의 딸이어서요, 씨앗부터 완제품이라는 그 문구를 너무 좋아해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옥수수를 따셔가지고 옥수수를 말려서 그 다음에 옥수수 씨앗으로 쓰시는 그런 시골에서 저는 자랐거든요. 그 씨앗이 얼마나 잘 보존돼야 되고 그 씨앗이 정말 건강했었을 때 다음 해에 수확이 잘 일궈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씨앗부터 완제품이라는 로고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제 씨앗부터 완제품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토양부터 완제품이라고. 저도 유트라이트 농장을 다녀오면서 토양부터 완제품이라고 해야겠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정말 토양에 들어가는 공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씨앗부터 완제품이라고 말하기에는 토양에 들어가는 공이 너무 많아서 토양부터 완제품이다. 정말 유트라이트는 내가 만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메이는 따로 저희한테 다른 걸 제공해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저희가 프로모션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공짜인 것처럼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걸 정말 비즈니스에 활용하시면 너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아메이홈에서 얼룩은 지우고 지구는 살리세요. 너무 마음에 들죠. 정말 지구는 살리세요. 우리 집에 아무리 안전해도 지구한테 해가 되면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다는 이 정신력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가 그냥 쉽게 다룰 수 있는 세제인데 우리한테 너무 조우와도 해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저는 이 정신력이 너무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품나는 모든 것들, 퍼스널 케어 제품들, 이 제품들 때문에 아메이의 제품들이 평생 쓰게 된다, 이 생각 저는 많이 해요. 그냥 치약 칫솔 아니고 평생 쓰는 치약 칫솔. 제가 며칠 전에 정말 심하게 아토피로 고생을 하고 있는 28살 정도 되는 분을 만났어요. 제가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했는데 본사에 그분이 전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바디 제품을 쓰고 싶은데요 하고 전화를 하셨대요. 근데 저를 연결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저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뵀는데 본인이 정말 많은 제품을요 다 꺼내셨어요. 근데 그 아토피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생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다는 바디 제품을 저한테 다 나열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써보셨대요. 근데 자기가 GNH 바디 로션을 쓰고요, 일주일 동안 가렵지 않아가지고 080 전화해가지고요 아메이 하신 분을 찾았대요. 그럴 정도로 정말 아메이 제품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한텐 정말 전 세계 1위 정수기, 청정기, 지금 청정기 너무 많이 심하게 나가고 있죠. 판매 1위다 이런 문구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정말 기적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기술력을, 요즘은 정수기, 청정기 카탈로그가 잘 나와 있는 거 보셨죠? 카탈로그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아시죠? 광고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과 우리 걸로 적을 수 없다라는 거 정말 냉정하게 정말 분석되어 있는 것들만 자료로 적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료를 전달하는 편이에요. 자료를 전달하면 거의 공신력이 있는 자료가 잘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많은 것들을 비교해 보시고 저희 거 제품이 좋다고 생각이 드시면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더 잘 구매하시는 것 같고요. 아메이 퀸 제품은 저는 아메이 퀸으로 다이아몬드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희 이제 광주 쪽은 아무래도 저희 탑리더님이 요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홈미팅이라는 걸 배워서 홈미팅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저는 퀸이라는 저희 요리 조리 도구를 그냥 우리 아이들 밥 안전하게 해서 먹이고 우리 가족한테 중금속에서 해방될 수 있게 안전한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 퀸을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요즘은 그래요. 100만 원짜리 퀸이 억대 연봉을 만들어줬다고. 그런 것처럼 100만 원의 가치를 그냥 냄비 정도의 가치로만 바라보면 그냥 100만 원 쓰는 거고요. 이 100만 원짜리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쓰게 되면 엄청난 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
에너지 드링크 너무 좋죠. 저희도 오면서 다 하나 한 캔씩 다 먹고 왔는데 에너지 드링크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뚜껑을 딱 까면 2,000원씩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PB가 잘 오르고 가장 좋은 아이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쭉 그냥 간단하게 저희 거 제품, 아이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회사하고 아이템, 그 안에 있는 아이템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회사가 만났고 아이템을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게 수익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제품과 그 다음에 이게 소득이 될 수 있다면 소득의 분배가 정확하게 되는지만 알면 이 비즈니스를 내가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비즈니스를 내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거. 제가 소득의 성격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리가 돈이라는 걸 벌게 돼요. 돈이라는 걸 벌게 되면 반드시 시간하고 노동이 들어가야 돼요. 저희 쌍둥이도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엄마들이 더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건 시간의 노동의 대가를 더 많이 받아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좋은 학교를 보내고 자격증을 따게 하고 대학원을 가고 아메이의 소득을 잘 이해하시려면요. 저는 소득의 성격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봐요. 저도 여기 와서 배웠지만 세상에는 임시소득이라는 것이 있고 다른 소득이 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돈,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일을 해서 받고 일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돈을 임시소득이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인세소득이라고 하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하지만 수익이 조금밖에 되지 않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옹달샘 같은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소득을 인세소득의 형태의 소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인세소득의 형태를 갖고 있는 비즈니스다. 그러니까 인세소득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인세소득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두 개의 세상으로 딱 나누어져 있어요. 그냥 일반 직장인, 그 다음에 뭐 공무원 이렇게 다 어느 순간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는 시간이 돈을 벌게 하는 거 그냥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거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세상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아메이는 이 두 개의 세상에서 돈을 버느냐 돈이 들어오게 하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메이는 돈이 들어오게 하는 자산적인 소득이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느냐 생필품이에요. 생필품. 생필품의 가지수래요. 진짜 많죠. 저는 이거보다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생필품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잘 때까지 쓰게 되는 모든 것들을 생필품이라고 하잖아요. 이 생필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생필품을 어디서 쓰게 되냐? 마트에 가서 쓰고 인터넷에서 쇼핑하고 모험 쇼핑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생필품을 쓰게 돼요. 아메이는 뭐냐면 마트를 바꿔 쓰는 거예요. 생필품 쓰는 것을.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눈 뜨면 잠잘 때까지 쓰게 되는 모든 생필품을 이곳에서 썼었을 텐데 그거를 아메이 마트로 마트 체인지를 해보자. 일반 마트는 그냥 소비가 지출로 끝나게 되고요. 아메이로 바꿨었을 때 소비가 지출이 되지 않고 매출로 인정이 되고 소득이 되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제품의 질이 훨씬 좋고요. 제품의 질이 좋으면서 가격은 합리적이고 100% 만족 보증제를 하고 있어서 혹시 내가 제품을 구매했는데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면 그거를 다시 반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더 안전한 쇼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캐시백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네에 바로 나가서 살 수 있었던 생필품을 조금 수고스러움이 있더라도 바꿔온다. 바꿔 쓰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를 통해서 매일 만나게 되는 누군가도 생필품을 쓴다는 거죠. 아침에 누군가도 이빨을 닦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연결되는 네트를 만들면 돼요. 구물을 짜가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곧 나의 자산이 되는 거죠. 이 애용자가 모여서 소비자가 자산이 된다고 적어져 있지 않고 애용자 모임이 자산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아메이 제품 치약 하나 줘보세요. 그냥 뭐 샴푸 하나 줘보세요. 이런 소비자. 그냥 와가지고 제품 하나 가지고 가고 단 한 번밖에 구매하지 않은 단일 소비자가 자산이 되는 게 아니고 매달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아메이 치약이 없으면 나는 이빨을 안 닦는 것 같고 더블엑스가 없으면 내일 아침에 나는 못 일어날 것 같고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처럼 애용자가 나의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나는
내가 아주 좋은 애용자가 된 다음에 그들이 애용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나의 자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요즘에 밖에 나가서 사업 설명을 많이 하니까 사업 설명 듣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메이는 금액이 비싸잖아. 그 금액을 비싸게 해가지고 너희가 캐시백으로 받아가는 거잖아. 이거 질문으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유통을 반드시 설명해 드려야겠구나 생각해요. 아메이 거 제품이 더블엑스가 8만 원이 너무 비싸잖아. 밖에 나가면 3만 원짜리 영양제도 너무 많은데 근데 너희가 8만 원씩 비싸게 받아가지고 그걸로 너희가 나눠 먹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 얘기 정말 많이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유통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고 다른 걸 구매해 갖고 오는지를 아시면, 우리의 수입의 원천이 어딘지를 아시면 저희가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제품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 저희한테 유통되고 있는 모든 제품은 누군가는 만든다는 거죠. 생산자가 있다는 거예요. 생산을 만들어내서 생산을 했으면 누군가는 그 제품을 사게끔 만들겠죠. 그래서 생산자가 생산을 하게 하면 소비자는 그 제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광고하고 총판 가고 도매 가고 소매 가고 이런 것처럼 누군가가 이 제품이 만들어졌어요. 이 제품을 쓰세요. 라고 알리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생산자가 200원의 물건을 만들면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가 1,000원에 사갖고 쓰던 세상이 있었고요.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죠.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생산자가 똑같이 200원의 물건을 만들어서 광고는 훨씬 더 크게 하고요. 우리가 좀 더 저렴한 소비를 하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생겼죠. 대형 할인점이 생겼고 인터넷 쇼핑이 생겼고 홈쇼핑이 생겼고, 저희 홈쇼핑 처음에 생겼었을 때 거기서 옷을 팔면 옷을 누가 살까? 이런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홈쇼핑에서 다 사죠. 저희 언니가 의류 대리점을 아주 크게 해요. 근데 그 의류 매장에 원래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었을 그냥 중저가 스포츠웨어예요. 그래서 그 제품을 우리가 어렸을 때 운동화도 신고 막 이렇게 추리닝도 입고 막 그런 브랜드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가 그 대리점을 처음에 하려고 했었을 때는 운동화가 35,000원이었어요. 35,000원. 근데 지금은 얼마냐면요, 135,000원 해요. 근데 저희 언니가 그 재질이나 이런 대리점의 운영 체계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대요. 그럼 뭐가 바뀌었어? 그렇게 금액이 비싸졌는데?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 뭐라고 하냐면요, 광고를 김연아가 한대요. 광고를 김수연이가 하고요. 그 회사에 창업주가 자기 아들한테 회사를 승계하면서요, 자기 아들한테 경영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 젊은 사장이 경영을 하게 되면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내가 광고 유통비에 300억의 돈을 쏟아붓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1년 만에 다 거둬들이겠어 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모델을 선정한 것이 김혜수를 선정하고요, 두 번째는 김수연, 세 번째는 김연아를 선택해요. 그래서 300억의 광고비를 다 지불하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운동화는 35,000원짜리가 135,000원짜리 운동화도, 김연아 운동화는 전부 다 팔리고 없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거기서 진짜 너희가 비싼 가격으로 제품 구매하고 있는 거 아니야? 거기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김연아가 운동화 신고 다니니까 나도 저 운동화를 꼭 신어야 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광고 유통비는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아메이는 뭐냐면요, 아메이는 생산자라는 거예요. 공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형 할인점에서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90일 안에 쓰고 먹고 바르고 다 해가지고 반품해줄게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건요, 유통회사이기 때문이에요. 아메이는 생산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냈다는 자부를 하는 생산자이기 때문에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시 본인이 이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동일 제품 있다면 언제든지 가지고 오셔서 반품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 생산자와 유통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아메이는 회원 직접 판매예요. 회원 직접 판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고,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회원이 직거래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35,000원짜리 운동화가 135,000원에 둔갑될 수 있는 광고 유통비를 줄여서 그 광고 유통비를 회원 소비자한테 나눠주겠다고 생각하고 출발한 회사예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포인트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해가 돼서 나도 이거를 조금 더 알아서 공부를 해서 이걸 사업을 해보겠다 그러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예전에 제가 사업 설명을 할 때는 사업의 기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은 저도 그 조그마한 대리점 운영을 할 때는 6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대리점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2년 만에 깔끔하게 정리할 때는 보증금만 갖고 나왔거든요. 그렇게 저희 같은 사람들도 투자 금액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장사죠, 장사. 근데 아메이는 회원이면 누구한테나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상속과 여행이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30% 할인되고 만족 보증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아메이에 회원 가입을 하셨어요. 회원 가입을 하시고 제품을 이용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돌아오는 보너스가 정말 정직하냐. 이제 그거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스폰서가 있어야 돼요. 저는요, 제가 스폰서하고 저하고 제 친구라고 했잖아요. 전 10년지기 제 친구고요. 저희 친구 중에서는 가장 좋은 스펙을 자랑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모든 친구가 그 친구의 스펙 때문에 신뢰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메이가 투잡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지고 오는 아메이가 저한테는 나는 하나의 직업도 없는데 그 친구는 투잡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괜찮겠다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업도 엄청 좋은 직업이거든요. 근데 이 직업을 그만두고 아메이로 전업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아메이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제가 모든 결정을 할 때는요. 여자는 아주 단순한 거에 결정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친구가 스폰서고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인지 알아듣게 되죠. 그래서 저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요. 되게 그 쌍둥이가 아주 어릴 때 아메이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런 쇼핑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밖에 나가가지고 쇼핑을 잘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쌍둥이가 너무 어려서 걔들을 눕혀놓고 재워놓고 마트 가고 뭘 사가지고 오고 이러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모두 다 인터넷 쇼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택배 아저씨밖에 안 와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도요. 띵동 하면 택배야 이럴 정도로 택배 아저씨가 저희 부부가 주말 부부여가지고 아빠는 오지 않아. 택배 기사만 와. 그렇게 저희가 쇼핑을 했었어요. 근데 아메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메이는 모두가 택배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반품을 해준다는 거예요.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샴푸를 하나 바꿔야겠다 생각했거든요. 샴푸를 어떤 걸 써야 돼? 라고 물어보니까 네 타입에 맞춰갖고 쓰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3%대 저한테 왔거든요. 제 친구가 뭐를 알겠어요. 그래서 제 친구는 사업 설명을 듣자마자 저한테 처음으로 왔어요. 제 일본 소비자예요. 저한테 바로 왔고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우리 친구 한 명만 더 찾으면 된다더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샴푸를 저한테 타입에 맞춰 쓰라 하길래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제 타입이 무슨 타입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있는 샴푸를 다 시켰어요. 다 시켜가지고요. 제가 다 일주일씩 써봤어요. 일주일, 이게 내 타입이라고 다 반품했어요. 나머지. 저는 너무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어요. 오, 아메이 완벽하다. 너무 좋다. 그 다음에 또 화장품을 샀어요. 또 타입별로 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킨 하나 쓰는데 여러 가지 타입을 또 스킨을 샀죠. 그래가지고 제 타입을 또 선택하고 나머지를 또 반품하는 시스템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아메이의 확신과 믿음을 그런 식으로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폰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폰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스폰서가 저한테 어떻게 아메이를 바꿔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저희도 그분하고 똑같이 생필품을 완전히 바꿔 쓰게 되고요. 그분도 한 달에 20만 원을 쓰게 되고 저도 20만 원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준 다른 분들도 20만 원씩 쓰게 됐었을 때 소득의 분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체 매출은 80만 원의 매출이 됐었을 것이고 80만 원이면 아메이에서 6%의 캐시백이 들어오고요. 가장 늦게 회원 가입한 이분들을 나눠주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만 원의 3%인 6천 원을 빼주고 이렇게 매출인 60만 원의 매출에 대해서 아래 두 분의 6천 원을 빼준 나머지 금액이 24,000원이 저한테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한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개시켰던 스폰서님의 그룹은 80만 원의 그룹인데 저하고 뭐 이렇게 밑에 아래 사람들 다 나눠주고 본인 것이 가기 때문에 12,000원이 캐시백이 돼서 들어가게 돼요. 저는 젊은 나이에 아메이를 알아들었잖아요. 저는 아메이가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건요. 소득의 역전이었어요.
전 진짜 20대 때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는 직장 생활 계속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취직해가지고 하고 또 제 자영업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30대 때 유일하게 내가 쌍둥이 엄마가 되는 바람에 잠깐 집에서 쉬었어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치열하게 살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이거죠. 근데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와서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쟤는 아메이가 완벽하게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다.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나의 소득이 많아지겠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봐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메이를 비즈니스로 이제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캐시백 더 많이 받았을 때, 저희 스폰서님이 캐시백 더 조금 받았다고 했었을 때, 이건 정말 정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스폰서님은 투잡으로 하셨고요. 저는 전업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 핀이 됐고요. 저희 스폰서님은 사파이어 핀이세요.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노력순 맞죠. 지금은 저희 스폰서님이 에메랄드 가고 다이아몬드 가시라고 제가 열심히 막 같이 함께 도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친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희는요, 저희 6네그가요, 다 친구예요. 정말, 친구들 떠나지 않고요, 다 내 바구니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 명씩 한 명씩 늘리는 일을 하죠. 생필품은 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누군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은 쓴다는 조건으로 보시면 돼요. 누구는 아침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올 때 그 사람도 이빨을 닦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분들도 매일매일 생필품을 쓰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6명이 생필품을 쓰게 됐었을 때 나를 포함하면 7명이고 그들이 20만 원 썼을 때 140만 원의 매출이 되고 9% 12만 6천 원이 되고요. 이분들을 쭉 나눠드리면 본인한테 들어오는 금액은 9만 원이 캐시백이 돼서 들어오게 돼요. 본인이 20만 원을 썼을 때 9만 원이 캐시백이 돼서 들어오게 되고요. 똑같이 6명한테 알렸지만 나는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 나 이번 달에 아메이에서 20만 원 캐시백 들어왔어 라고 얘기하니까 너 아메이에서 제품 많이 샀나 보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메이는 내가 제품을 1,000만 원, 2,000만 원 제품을 많이 구매한다고 해서 VIP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연결되는 소비자 네트워크가 많았었을 때 VIP가 되는 거예요. 고로 캐시백이라는 돈이 더 많이 돼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포함해가지고 똑같이 6명의 소비자가 생겼는데 나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게 되면 120만 원 매출되고 9%니까 10만 8천 원이고 내려주는 건 똑같이 6명한테 내려가는 건 똑같이 내려가고요. 들어오는 거는 7만 2천 원이 캐시백에서 들어오게 돼요. 내가 사용을 했었을 때 9만 원, 내가 20만 원 사용하지 않았을 때 7만 2천 원이에요. 그럼 내가 20만 원을 썼었을 때 들어오게 되는 건 18,000원밖에 더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유통비가 훨씬 더 캐시백이 많이 돼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내가 알려줬던 분이 누군가한테 알려줄 수 있게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9만 원을 받게 됐어. 내가 9만 원을 받는 것을 어떻게 9만 원을 받게 됐는지를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치약을 쓰고 샴푸를 쓰고 바디 제품을 쓰는 그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서 9만 원을 받게 됐다라는 것을 그분한테 알려주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6명한테 알려줬지만 그분들은 4명씩 알려줬다고 가정했었을 때 전체 매출은 620만 원의 매출이 되고 15%가 캐시백이 돼서 93만 원이 전체 매출에 캐시백이 되고요. 93만 원에서 아래에 소비자들을 전체를 다 나눠주게 되면 본인한테 들어오는 것은 57만 원의 캐시백이 되고요. 이렇게 조금씩 소비자의 숫자가 1년이 지나게 되거나 몇 개월이 지나게 되면 나를 포함해서 소비자를 쓰고 있는 소비자들의 숫자가 하나씩 늘어가게 돼요. 1년 정도 됐었을 때 보통 저희가 애용자가 1,000만 정도는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 시작하고 6개월이 됐었을 때 SP라는 핀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 저희 파트너들을 보니까 SP라는 핀은 6개월 정도 돼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SP라는 1,000만 원이라는 볼륨이 애용자 클럽 말 그대로 완벽하게 1,000만이 잘 굴러가게 되는 것들은 한 1년에서 1년 6개월, 2년 정도가 됐었을 때 훨씬 더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렇게 1,000만 원의 매출이 79명의 소비자가 20만 원 썼었을 때는 1,580만 원의 매출이 되고요. 21%에 대한 캐시백이 331만 8천 원이에요. 6그룹에 해당되는 캐시백을 전부 나눠주면 331만 8천 원에 나눠줘야 되는 것이 187만 2천 원이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144만 6천 원의 캐시백이 되면서 첫 번째 핀인 SP라는 핀이 달성이 되고요. 그걸 1년에 3번 하게 되면 GP, 6번 하게 되면 플래티늄, 12번을 하게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돼요. 6번 해가지고 플래티늄만 돼도
정말 연소득 2,500만 원 정도 되고 워커힐 세미나를 간다. 저희 파트너가 오늘 플래티늄이 되셔가지고 워커힐에 지금 세미나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꿈이었어요. 꿈. 제가 아메이 시작할 때 전 다이아몬드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꿔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요. 저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저의 꿈이었어요. 저는 파운더스 플래티늄 돼가지고 한 4천만 원 정도의 연봉이 되는 엄마가 되면 너무 좋겠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하고 여행 다니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아주 작은 꿈으로 시작했는데요. 제가 2년이 됐었을 때 저희 쌍둥이가 3살 때 아메이를 시작해서 저희 쌍둥이가 5살 됐었을 때부터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플래티늄이 되신 분이 2그룹을 독립시키면 사파이어가 되시고 3그룹이 독립되면 에메랄드, 6그룹이 되면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되고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저희 파트너가 6월 1일자 똑같이 에메랄드 핀이 되셨어요. 저는 그분들을 후원할 때 저는 파운더스 플래티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다이아몬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꿈이니까 본인들은 다이아몬드 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독자적인 비즈니스고 그분들이 훨씬 더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리더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만큼 아주 초라한 리더였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같이 제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를 같이 성취하셔가지고 아메이는 더불어 함께 비즈니스다. 너무 멋진 것 같고요. 쭉 계세요. 9그룹, 12그룹, 15그룹, 18그룹, 20그룹 해서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딱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메이는 생필품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그냥 내가 이제까지는 다른 쇼핑몰에서 구매했고 다른 유통에서 구매해가지고 쓰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메이의 인터넷 쇼핑몰로 쇼핑몰만 옮겨오는 거예요. 그거 옮겨오셔가지고 제품을 구매해서 쓰시면 마일리지 점수가 쌓이실 거예요. 포인트 점수가. 그 포인트 점수로 캐시백이라는 걸 받게 되고요. 그 캐시백을 받게 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 캐시백이 이렇게 하고 들어와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포인트 마케팅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똑같이 복제해서 다른 사람도 그 쇼핑몰을 이용하게 되고 거기서 마일리지를 쌓게 되고 그분도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 포인트 마케팅을 하겠죠.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확장되어 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냥 일반 소비자 한 명 한 명 치약칫솔 아주 쉽게 만나는 소비자들이지만 그 소비자들이 정말 애용자가 되고 그 애용자가 나의 자산이 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가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 시작하고 아메이 비즈니스 7년 동안 해오면서 늘 봤던 책 중에 하나예요. 크리티컬 매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그 내용 중에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 쌓아야 할 훈련과 노력, 인내의 양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을 감동시킬 만한 노력과 나를 잊어버릴 정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나의 꿈, 나의 목표치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애용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의 자산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의 이 짧은 사업 설명이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 스폰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함께 왔고요. 저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이 저희들한테 주어지고 제가 또 이분을 뵈시기 전에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져서 너무 또 감사하고요. 정말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으신 우리 크라운 조성봉 리더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성봉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아메이를 하니까 또 이런 좋은 기회들을 저한테도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회가 참 삭막하고 또 무서운 세상이라는 느낌 드시죠? 뭔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세상들이 느껴져요. 지금 솔직히 저는 이제 벌써 24년째 이 사업을 이제 하고 있고요. 24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 그 느낌, 내가 받은 감동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짧은 시간을 같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3가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그걸 막 애써서 감추려고 또 그것을 포장하려고 헛심을 많이 쓴 거였어서 쉽게 얘기해서 필요 없는 에너지를 썼다는 얘기죠. 그걸 감추고 싶어서. 그게 뭐였냐면요, 저는 첫 번째로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여기는 거의 스카이대 출신들이 다 이렇게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꿈이었고 로망이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저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친구가 여러분들이 로망일 수밖에 없겠죠. 더나 시골에서 살면서 그랬었어요. 두 번째로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요, 군대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정년퇴직하셨어요. 근데 퇴직 후에 86세에 타계를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직업을 한 번도 안 가져보신 분이에요. 너무 과묵하시고요. 그러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남한테 부탁도 못 하시는 분이고, 그게 말할 수도 없는 분이고, 대단히 그 과묵하신 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은 우리가 5형제예요. 근데 5형제인데 별로 큰 혜택은 부모님으로부터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배우지도 못했고 많이 갖지도 못했고 그랬었습니다. 세 번째로 결정적인 것은 뭘까요? 그다음에 내 교우 관계, 주변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삼류 인생들과의 모임을 살고 있었습니다. 막걸리잔이나 기울이면서 세상 한탄이나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저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들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나를 극복해야 되겠다, 나를 넘어서야 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살았어요. 그러나 세상 일이 열심히만 산다고 되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게 좌충우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아픔, 갈등, 고민, 진짜 상처 많이 받았었습니다. 왜냐면 최종적으로 제가 건설업을 하다가 부도를 이제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세상의 변화에 의해서 나는 희생양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진짜 괜찮게 이제는 이제 살만하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들이 뭘 했냐면 자재를 동결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적인 예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자기들이 대리점에서 배달까지 딱 해줬습니다. 자재를. 근데 자재가 화동이 일어나고 동결이 딱 돼버리니까 대기업들이 장난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요. 선불을 안 주면 이제 자재를 만져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설비 쪽에 사업을 했었는데요. 선불을 안 주면은 안 되는 겁니다. 또 직원들도 그때는 꽤 많아졌습니다. 어느 정도 했냐면요. 그때 한 150만 원 봉급 주는 받는 직원이 제일 A급 기술자였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때 정직원이 5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씩 주는 비정규직 직원이 100명이 있었고요. 시골에서는 그나마 조금 그런 중소기업을 조그만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주로 아파트를 많이 했는데 거의 7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를 1년이면은요 15개씩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대기업이 그렇게 프레임을 걸어버리니까 그 다음이 문제더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은 돈도 어느 정도 벌었지만 이미 이 현장에 다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정대로 돌아오면서 기성대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돈들이. 그런데 호주머니에 남아있는 돈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자재를 안 주니까 공사가 15개 현장이 다 스톱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설비가 다 끝나 있어야지만이 밤에 콘크리트 조가 나와서 타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상황이 딱 되니까 우리 직원들도 이 친구들은 나오고 혈맹으로 진짜 맹세한 친구들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랬던 친구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조금 힘들어지니까 어때요? 봉급 주는 게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죠. 며칠씩.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나한테 스트라이크를 또 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광양에서 공사를 한다. 우리는 광주에 사는데 광양에서 그 친구들한테 맡겨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죠. 근데 스트라이크를 치면 뭐냐면요. 아예 해야 될 설비를 하나도 안 해놓는 거예요. 이 밤에 콘크리트를 치려고 레미콘에 몰타를 싣고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가 오죠. 왜 공사가 안 돼 있냐. 그때부터 수소문 해가지고 보니까 연결도 안 돼버리고 방법이 없어요. 너무도 늦은 시간에 멀리 있는 현장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선 콘크리트는 한번 그 레미콘에 담아버리면은 어떻게 그 자체에서 보관시킬 수가 없어요. 굳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다 비워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콘크리트 탓을 하세요. 콘크리트 탓을 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콘크리트 탓을 다 시켜요.
그러니까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말라요. 말르고 양생이 이제 층이 올라가죠. 그럼 밑에를 전부 그때 또 두드러 까요. 다 전부 또 헐어요. 헐어가지고 설비 다시 하고 건물 다시 내가 세워줘 또. 그러면서 손해배상 엄청 물어주기도 했고요.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그랬고 대기업들은 대기업대로 그랬고 이렇게 작은 소규모의 사업자들은 그런 데서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저한테 가중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그죠? 난 잘못한 것이 없거든. 나는 내가 그래도 중소기업의 그래도 사장이었지만은 나도 항공 잠바 입고 작업복 입고 새벽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고 그 현장 먼지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다 마시고 오고 그랬었어요. 우리 직원들보다 내가 몇 배 더 일하는 그런 오너였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나 싶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그 전에도 뭐 업다운이 막 있었죠. 사업적으로. 그지만은 다 극복을 했는데 이제는 너무 큰 것을 짊어져 버리니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조선복이 눈곱 끼었으니까 이제 파리만 붙으면 끝난다고 그랬어요. 파리만 붙으면. 나는 그런 대접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 삶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 나 절대 원치 않았거든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한테만 오는 일들일까요? 그 고통이 나한테만 와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한테는 올 수 없는 걸까요? 그래요? 여러분 많이 배웠으니까 없어요? 우리 모두한테 지금 강하게 위협이 다가오고 있어요. 진짜 강하게. 이 상황에서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내 삶의 행복, 내 가족의 행복, 어떤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가 아파봤어요. 내가 그런 진짜 울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주변에 진짜 나 말고는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배웠어요. 내 형제도요, 내 친구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어쩔까? 저 사람 잘 돼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요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만이 책임져야 될 일들이었더라는 것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를 통해서 준비하는 이유예요. 그게 내 가족의 행복만큼 어떻게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저런 사람들의 모델로 저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적어도 그런 아픔이 내 삶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아메이를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메이는 기회의 사업이게 돼요. 그러면서 진짜 절망의 끝에 있을 때 저는 김일두 스폰서님을 만났어요. 김일두 스폰서님을 만나가지고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 사장, 꿈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나는 그때 고뇌하고 갈등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한 생각들이 전부 다 꿈인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김일두 스폰서님이 이걸 딱 물어봤을 때에 나는 가진 것은 꿈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꿈 중에서 나한테 3가지만 지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셨어요. 10가지라도 더 물어보십시오. 꿈이라면. 나는 진짜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꿈이었는데 막상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첫 글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첫 마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당황스러운 거야? 왜 내가 이거 표현을 못하는 거야? 진짜 미치겠는 거야. 바로 나는 이야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0개도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못하고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준비되어 있지 않는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10분이 지났어요. 당혹감이 더 커졌죠. 그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거짓말이라도 하고 빨리 이 자리를 빠져나가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거짓말 자체도 안 나오는 거야. 그것도 준비된 것이 아니야. 그런 속에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비로소 나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됐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열심히는 살았어요. 진짜 우리 선배들이 열심히 살면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무식하고 용감하게 그냥 열심히 살았어. 그냥 10% 가능성만 있으면 90%를 몸으로 떼어버리고 막 그렇게 막 도전적으로 살았어요. 억자같이 나도 잘 살아봐야 되고 내 자식한테 내가 당당한 나도 부모이고 싶고 정말 내 자존감을 나도 찾고 싶었어.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아니더라 이런 것이죠. 지금 너무 진짜 빈약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변해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 꿈이라는 질문 속에서 또 그걸 답을 못하는 그 당혹감 속에서 내가 찾은 것이 열심히만 아니 이게 아니구나. 세상을 지혜로운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현명한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비로소 그 답을 찾게 된 거예요. 내가 망한 것은 절대 인정하기 싫었었거든. 내가 망한 것 자체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끝까지 주장하고 싶었거든. 그러나 부질없는 것이었고요. 결국 내가 찾게 된 답이 이거였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메와의 만남을 통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저는 제가 지금 저한테 점수를 많이 줄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요. 스폰서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오늘 성공의 방법도 그거예요. 여러분 스폰서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요. 세력에 집중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속어로 이야기하면 산발이라고 그래요. 산발이. 카메라 다리가 산발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집이 무너지고 자동차가 날아가는 궤변이 일어났습니다. 험난한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정도 두께, 이 연필의 두께 정도 가지가 3개가 버티고 있는 게 우리가 카메라 다리 산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요지부동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는 궤변은 이건 끔찍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시면서 세력을 지금부터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세력을 빨리 찾는 그 순간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네가 알아서 선택은 해라. 하든지 안 하든지 네가 선택은 해라. 이런 얘기였었어요.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도 물론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아 이게 성공하는 방법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세력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저는 노력을 했어요. 홈미팅도 하고 고객 관리도 하고 그러면서 세력을 찾는 일을 절대 게을리지 않았어요. 그게 정답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나와 똑같은 생각으로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인 줄 알았었어요.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요. 나 말고는 아무도 따라할 사람이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렇게 되면 누가 좋은지 몰라? 그렇게 쉬운 거면 누가 그걸 안 하겠어? 나름대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나름대로 이유대고 핑계대고 조건대고 안 하는 모습이었어요. 나는 그게 정답이니까 그거 해야죠 라고 저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93년도에 그래서 1월에 시작해가지고 3월에 SP가 됐어요. 2월 달에 3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니까 3월 달에 제가 SP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 더 지난 사람들 많이 계시죠? 바빠서 SP 아직 못 가고 계시죠? 지금 도전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걸 안 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그때는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틀렸겠죠. 왜냐면은 그때 전 제품이 7가지였어요. 다 남아봐야 35,000원. 점수로는 4,000 점수시니까 28,000 PV가 전체 풀 PV. 1,000만 PV를 맞추려면 2,500개를 한 달에 팔았어야 했어요. 쉬웠겠어요? 그런 일 아니겠죠.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나한테 꿈이 생겼고 스폰서가 주신 성공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4월달, 5월달 GP가 되겠죠. GP가 되면서 이때 했던 이 3사람이 전부 다 SP가 돼요. 또 GP가 되면서 저는 Q 에메랄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우리 모두가 자격을 놓치지 않고요. 6개월 동안 다 풀 자격을 다 유지를 했어요. 6개월 후에 뭐가 됐을까요? 에메랄드. 저는 1년 만에 에메랄드가 됩니다. 그리고 2년 차에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3년 차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4년 차에 IMF 시절이 있었죠. IMF 때 많이 힘들었죠. 근데 나는 힘든지를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 팀워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저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IMF 때도. 그렇게 하면서 비즈니스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상태를 이제 만나게 됐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폰서한테 모든 키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폰서는 진짜 성공하는 방법을 제시해드리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기서 자기 해석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업을 잘 해내고 싶지만 주변에 장애물도 물론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하고 시합을 하는데 나는요 투수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투수예요. 구회말 말루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만루상이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공을 던짐으로써 게임이 지느냐 이기느냐가 결정되어지는 순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야구 시합에서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번에 직구를 던져갖고 끝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 생각을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 감독의 사인도 직구라고 왔습니다. 스폰서의 말씀도 직구라고 왔어. 그럼 어때요? 일치된 마음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직구 문제 해결이 되는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폼을 딱 잡고 직구를 던지려고 하는데 외야석에 관중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몇천 명의 관중들이 있어요. 이 관중들이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똑같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커브 던져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감독이 사인도 직구라고 갖고 나도 직구인데 왜 저 많은 사람들은 다 커브를 던져라 그럴까?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고쳐먹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커브를 던졌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게임에서 홈런을 맞아가지고 져버렸어요. 이 책임 누구한테 있을까요? 내가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지만 나는 너무 억울하죠. 너희들이 전부 다 아까 커브 던져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왜 그거 독박을 써야 돼? 나는 할 만한 거야. 야 아까 관중석에서 커브라고 온 놈들 다 내려와라. 그럼 이거 좀 책임지고 가거라 나는 이야기했어요. 나 할 말했어. 그쵸? 몇 명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어요? 어쩌려고 그러면 어쩌라고 안 내려와? 너무 기가 막히지 그죠? 소비자들은요 자기 표현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자기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오직 판단은 내가 해야 되고요. 내가 모든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들 관중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뒤통수 극적거리면서 그것이 커브가 아니었구나. 그래 모든 것이 용서가 되어버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거야. 그건 내가 나머지를 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것은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어마어마한 봉자와 같은 관중들이 아주 어때요? 나름대로 표현하고 나름대로 상처 주고 그래도 별 느낌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봉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변에 많이 있어요. 봉자가. 봉자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보고 여기서 느끼고 확인한 이 아메이의 진실을 버려버리고 정말로 방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옆집 봉자 말 듣고 뒷집 할머니 말 듣고 쓰러져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장애물이 많이 생겨요. 하다 보면은 이것은 21세기형 사업이라 20세기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해요. 이 속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우리처럼 뜯어보고 내가 들여다보고 그렇게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 잘 몰라요. 나름대로 표현해. 한국 사람들의 근성이 뭐냐면요 내가 모르는 것은 다 잘못된 거야. 그냥 내가 잘 몰라갖고 손해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이게 결국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도 나를 방해꾼으로 변해버릴 수가 있고요. 또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때요? 나를 말리는 못하게 하는 나한테 상처 주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우리한테는 뭐예요? 그래 나 차라리 민간인으로 돌아가 볼란다. 나도 왜 그들이 싫어하니까 나도 귀찮고 나 민간인으로 갈게. 알았어 나 대충 너희들로 같이 살게. 이제 가불든지 아니면 꿋꿋하게 내 진실을 표출시키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뛰어나가는 성공해야 되는 두 가지 기로밖에 없어요. 전자이든지 후자이든지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것도. 그러나 우리는 후자가 더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앞으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봉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쓰러져 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의 조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 기회가 첫 번째로는 무슨 기회냐면요. 직장이 아닌 직업의 기회. 요즘에 직장 문제가 쉽지 않죠. 그다음에 우리 기성세대들도 어때요? 이제는 기존에 있는 직장에서 퇴출되고 나오셔서 그 다음에 취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회 문제로 돼가고 있어요. 근데 베이비 부모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산업 여군들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사회에 다시 활용이 됐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를 살아가기가
불투명해져 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갈 때고 씀씀이가 커져 있을 거고 더 오래 많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능력 없고 비전 없고 그다음에 가난과 질병이 같이 수반한 채 미래를 살아가야 한다면 그 또한 오래만 산다고 해서 행복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자 이제는 그 직장의 아킬레스건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요. 이제 영원한 직업인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그 아미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돼요. 환갑이 넘었지만 여러분 같이 아름다우신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나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먼지가 최고라고 이것이 장난이 아니야. 평생을 한 번만 벌어도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1년에 다 벌어요. 아멘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아멘은 처음에는 돈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해보도 않은 것들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멘은 돈만 돼요. 그래서 직장이 아닌 우리가 직업의 기회를 갖는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적자가 아닌 흑자의 삶을 이제는 아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이 넉넉해요? 넘쳐요? 아니죠. 되게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2% 부족해요. 50만 원만 100만 원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여운이 있죠. 카드값 걱정하고 있죠. 근데 적어도 이 순간 여러분들이 아멘와의 만남을 통해서 적자가 아닌 흑자 삶의 기회가 카드값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당장이 부족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요게 충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처음부터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세적인 소득 그리고 상속의 소득이 보장이 되죠. 옹달샘과 같은 수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세 수입을.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수입원의 스타일이 이런 옹달샘 같은 수입이라면 좋지 않을까요? 기왕이면 작은 것이 좋을까요? 큰 것이 좋을까요? 큰 것이 좋지. 기왕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이상의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월드와이드라는 이런 모함을 같이 탔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우리가 펼쳐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스폰서의 능력과 그룹의 파워와 여러분들의 간절함들이 모여지면은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같이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대해서만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온다고도 너무 땡큐인데 우리 자식한테 대대로 상속으로 보장이 되어지는 이런 수입원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이거 법적으로 이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게 좋은 거예요. 나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하나 있고요. 그 아들하고 한참 사업을 할 때에는요, 6살 때부터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했는데요. 아들하고 소통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할 일이 네가 좀 알아서 해주라. 엄마 아빠는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너 돌볼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좀 알아서 해주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해서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너를 멋진 청년으로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가 협조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 네? 그래서 상을 4개를 차려놓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이렇게 까먹고 여기다 집어 넣어놓기만 해라. 네가 먹고 그리고 알아서 자라. 알아서 자면 아침에 와가지고 너 자고 있는 거 엄마 아빠는 확인만 할게. 그랬더니 네가 그 잘해줄 수 있냐고 했더니 잘하겠다고 걱정 말아라 하더라고 또 그것이. 그래서 알았어. 너 약속했어. 이거는 또 그 방목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아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 보니까 결과가 너무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이제 약속대로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유학을 보내고 미국에서 10년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한테도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내가 아메이를 계속 데리고 다닐 겁니다. 아메이 본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아들하고 약속을 지켰고 지도 이제 아메이밖에 뭐 온니 아메이야. 10년 동안 미국에 있어놓으니까 미국 놈이 다 돼버렸더라고. 사고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직 생활하는 것도 배우고 돈 버는 것도 좀 배우고 직장에서 그런 구조도 좀 배우고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지금 한 3년째인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3년 했으니까 많이 했죠. 이제 데리고 와서 아메이 사업 시작해야 되겠죠. 이제 네 번째로는 뭐예요? 나만의 성공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웃과 같이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성공하는 그런 환경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반 성장, 주변과 동반 성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눔도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졌더라. 우리 사랑의 본부에서 나눔의 실천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우리한테 주고 있죠. 사랑의 본부에 우리 같이 참여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만만큼 배송하시면 거의 100%네요. 그렇죠?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10,000원의 행복이 그렇게 크게 주어지다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10,000원씩 우리가 내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모여지니까 1억이 되고 1년이면 12억이 되죠. 그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 되면은요, 어때요? 적어도 연봉이 아니고, 연봉은 이제 계약이 끝나면 사라져버린 돈이니까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연금성 수입이죠.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수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 되면은요, 적어도 연금성 수익이 2억 이상입니다. 2억 이상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고 연봉 2억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랑의 본부에서 우리 사회사업 하는데 1,000,000원을 기부해라고 할래요, 안 할래요? 하시겠죠, 그죠? 1,000,000원 좀 아깝다는 생각은 있어요, 처음에. 500이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요. 근데 1,000,000원을 당당히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됐다는 거, 그게 또 하나의 행복감을 주는 거죠. 그런 사람이 1,000명이 모이면은 100억이에요. 그러면 100억에 112억이 기금이 출연이 되죠. 만만클럽과 천천클럽에 112억의 기금이 출연이 돼요. 그걸 가지고 유니세프에 50%를 보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불우한 아동들을 위해서 학교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교육 시설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봉사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30%는 어디냐면 적십자사. 사랑의 적십자사하고 우리가 MOU 체결해가지고 거기에 30%를 또 지원해 줍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로 하냐면요, 장기이식본부 그쪽으로 또 나머지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우리 10,000원의 행복이 그렇게 세진다고 한다면 어때요? 100% 참여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한테 행복감을 주는 그런 사회인으로서의 나눔도 실천할 수 있다는 것들이 얼마나 저 스스로한테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구나, 우리들이 그것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음 이어서 이제 실천을 보일 때입니다. 이 4가지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이게 다 내 거라고 나한테 주어진 거 너무 행복하겠죠, 그죠? 아메이가 그런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삶은 계란이다. 내가 계란을 먹고 보면 어때요? 내가 깨치고 나오면 내가 병아리가 되는데 누가 나를 깨불면 뭐가 돼요?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후라이가 될 것인가 병아리가 될 것인가는 우리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에요. 이런 좋은 사회, 이런 좋은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헷갈리고 아직도 모르고 판단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팔자소관이고 정말 이거 기회로 제대로 볼 수 있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미래의 성공자가 되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은 변화하지 않으면 죽어요. 성공 못합니다. 과거에 있는 상식과 과거에 있는 세상에서 아멘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아멘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 생각을 관찰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그런 편법이라도 써서 해나가는, 그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나는 변화를 다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요, 성격부터 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성격만 놔두고 싹 변화시켜버려요. 성격만 놔두고. 절대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죠. 나중에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뭐냐면요, 5만 원하고 조선목에 묶어가지고 이 앞에 도로변에다 묶어놨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돈 5만 원 가져갈까요? 조선목에 가져갈까요? 돈 5만 원 가져가. 맞아요. 5만 원 가져가죠. 나 같은 사람 어디서 갖다 써먹겠어요? 있는 사람 처치고 온라인인데 또 그것도 그거잖아요. 있는 것도 처치고 온라인, 나는 어디다 써먹겠어? 난 가져가 돈 5만 원 가져가는 거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돈 5만 원 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하고 5만 원 넣으면 나 가져가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 자기 가져가 착각 속에 빠지. 여러분은 나 가져가고 나는 5만 원 가져가고 진짜 기가 막히게 죽겠네. 그래서 빨리 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도 똑같이 5만 원만 빼가지 여러분 안 가져간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누구 있는가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알 일이 아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다 알았어. 우리는 다 알았는데 나하고 이제 돈 5만 원으로 묶어놨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럼 나 가져가 5만 원 가져가. 조성모이 가져가? 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선택하는 날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변화를 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파트너들이에요? 와, 딱 그냥 가슴이 괜히 벌렁거리네. 쳐다만 봐도 좋죠? 이런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00% 나와요. 여러분의 파트너로 이런 분들이 100% 나오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을 빼라고 하면 누구를 뺄까요? 안 빼? 끝까지 버티네. 맞아요. 뺄 사람이 없죠, 그죠? 뺄 사람이 없죠. 여러분의 소중한 파트너들은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환경은 진짜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피어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나눔을 같이 실천하고 같이 행복을 위해서 함께 가는 멋진 아메이가 사랑스럽죠? 네. 이걸 통해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한테 주어진 첫 번째 기회이고 마지막 된 기회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월드와이드와 함께 우리는 영원한 행복 속에서 같이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크라운 앰버서더가 되셨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파이팅! 감사합니다.